2026년 서울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1968년 서울 전차 폐지 이후 약 58년 만에 트램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 위례선, 서울 도심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 위례 신도시 내부에 처음으로 트램이 깔린다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 이 위례선은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지, 그리고 만들어진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례선은 마천역과 복정역을 잇고 중간에 남위례역으로 향하는 지선이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총 연장은 약 5.4km, 정거장은 12곳이 들어섭니다. 각각 양끝 종점은 서울 도시철도와의 환승역이고 가운데 위례 신도시를 통과하는 노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거장 이름은 다음과 같은데 고등학교 이름까지 붙어있는 등 뭔가 전철역명 같지 않고 버스 정거장 이름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고 내리는 방식도 버스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선 정거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면 전차로 지어지는 만큼 당연히 전 구간 지상이고 버스 정거장과 비슷한 느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트램을 보면 차 안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트램은 정거장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례선의 경우 차 안에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처럼 타고 내릴 때 차 안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쨌든 지하철처럼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 없이 바로 정거장에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편하지만, 기존 도시철도 대비 낮은 속도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을 통과할 때 신호를 받게 되고, 그러면 표정 속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정시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다른 트램에서는 교차로에 트램이 접근할 경우 차량과 보행 신호를 조정해 트램이 먼저 통과시키는 트램 우선 신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례선 역시 이러한 트램 우선 신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와 철도신호가 서로 분리된 독립망을 사용하고 있어 우선 신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트램 우선 신호 방식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완전히 낯선 방식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위례선 트램. 그렇지만 앞으로 대전, 울산, 동탄 등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친숙한 교통수단이 될 것인데, 사실 이 위례선 트램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례선의 공식적인 역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교통수요 증가를 막기 위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으로 트램이 처음 계획됩니다. 처음 이 노선은 민간투자 개발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2015년 7월 민간 사업자인 위례트램 주식회사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11월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BC값이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위례선 트램은 0.75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이 투자하기엔 수익이 안 나온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이 낮게 나온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트램이 LH가 확보한 부지 위에 시공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비에서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용지 보상비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당시만 하더라도 트램을 지은 전례가 없어 신호체계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경전철 수준으로 높게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례 신도시는 트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 울산에 지어지는 트램은 기존 도로에 트램이 다닐 공간을 확보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트램은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례 신도시는 애당초 신도시를 만들 때 트램이 다닐 공간을 확보해 놓았고, 트램이 지나는 양옆으로 바로 상업시설을 배치한 이른바 트랜짓몰을 조성합니다. 즉 위례 신도시의 조성은 트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위례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진통이 많았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누가 돈을 낼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LH가 건설비를 부담하고 운영은 서울시가 맡으며, 운영비는 위례선이 지나는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남시가 부담하기로 정하면서 드디어 위례선 트램 추진에 탄력을 받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2021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개통이 가능해 보였지만 교통안전심의 등 제반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6년 올해로 미뤄진 것입니다. 위례선에 달릴 차량은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무가선 저상 트램으로 총 10개 편성 열차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례선은 노선에서 볼 수 있듯이 위례 신도시에서 주변 전철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이 모두 환승역입니다. 위례선 마천역의 경우 정거장은 여기에 들어서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5호선 마천역으로 갈 수 있는데 환승 거리는 약 80m입니다. 위례선 마천역 부지의 경우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트램이 달릴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다. 복정역은 위례 신도시 입주와 함께 이용객이 급증한 역입니다. 하루 10,000명 정도 이용하던 역이 위례 신도시 조성으로 2019년 20,000명 정도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다만 남위례역 개통으로 지금은 하루 17,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례 신도시에서 버스를 타야만 갈 수 있지만 위례선 트램이 생기면 트램을 이용해 복정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위례선 복정역은 여기에 들어서는데 8호선 수인분당선 지하 역사와 이어지는 연결 통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례선의 시종점은 남위례역입니다. 원래 8호선 남위례역도 계획에는 없었으나 위례 신도시 조성과 함께 역 건설이 확정되어 2021년 12월에 개통한 것입니다. 역 바로 앞 육교를 건너면 위례선 남위례역 정거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위례 신도시에는 사실 하나의 도시철도 노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위례 신사선입니다. 이름 그대로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이어주는 노선인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처음에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증가한 건설비 문제로 무산되면서 다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례 신도시 조성 당시 주민들이 향후 들어설 트램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약 15억 원을 들여 길이 113m, 높이 5.6m 규모의 전망 6교를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례선 본선 선로 설계가 확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트램이 지나가는 선로와 육교 사이의 이격거리가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트램이 지나려면 이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전망대 역할로 만들어 놓은 시설은 트램이 지나다니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7년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이렇게 58년 만에 부활하는 서울의 노면 전차이자 국내 최초 현대식 트램 노선인 위례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선은 출퇴근 시간대 5분에서 10분, 그 외 시간대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고 지선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되는 측면도 많지만 트램이라는 교통수단 등장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송 적자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2007년 위례선 트램 계획이 나왔을 당시 예측 수요는 41,380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2022년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하루 예상 이용객은 28,000명 정도로 연간 35억 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신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철도 역사에서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느린 속도와 신호체계, 적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신도시 내부 이동성을 높이는 생활형 철도로서의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이 경험이 앞으로 전국에서 추진될 트램 사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